황만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황만근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있네. 동네 사람 누구도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집을 비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황만근만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여기 동네 사람하고 황만근이 서로 반대되네. 어떻게 반대되느냐면 모든 사람이 없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는 이러한 반대되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하네.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아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면서 있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면서 지금처럼 없기도 했다. 재밌는 표현이네.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면서도 있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면서도 없었다 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어떨 때는 중요하고 어떨 때는 중요하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을 사람에게는 어떤 이중적인 의미 지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했다. 바보라고 했다고? 두어 해 전에야 신대 인류로 들어와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 삶을 처음부터 지켜보지 못한 민씨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에 지금 동네 사람하고 민씨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차이점을 갖다가 느낄 수 있네. 이 사람은 아무래도 두어 전에 들어왔다, 이렇게 몰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아마 그 귀농, 내지는 귀촌을 한 사람인 것 같아. 여기 왜냐하면 여기 니라 그랬으니까 이건 아마 농촌을 배경으로 한 거니까 말이지. 자, 그렇다면 이 민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뭐냐면 만근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면 동네 사람들과 달리 이 황만근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만근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 없는, 그래서 좀 어떤 객관적인 위치에서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동네 사람들이 바보라고 했다? 황만근이가 진짜 바보인가?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은 45살이 젊은 축에 들어? 그렇다면 이거는 고령화가 심한 어떤 현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 황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만근이 벽돌을 짓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 해관 변소에서 분뇨를 펴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여기 이제 분뇨라고 하는 것은 똥오줌을 말하는 거지. 마을 해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고? 왜? 만그의 자석이 있었으마 내가 돈을 100만원 준다 캐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자석이 있었으마 캐도 낀데, 이거 사투리인데? 이거는 자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해도 건데 뭐 이런 거잖아.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열이가 싸 나가서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기 곡석한데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만. 보니까 사투리가 사용되고 있어.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이 농촌임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사투리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분뇨를 퍼내는 일이잖아. 근데 이런 것을 안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100만원을 주면 나 같으면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는 일종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과장된 어떤 표현을 이용해서 하기 싫은 마음을 갖다가 드러낸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이 하기 싫은 일을 갖다가 사람들이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만근이는 했다, 뭐 이것을 갖다가
느낄 수 있겠는데?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열이가 싸나 그런지 여기 열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 사람이 뭐 이런 말을 갖다가 말하는 사투리인 것 같고 독하기도 하네. 이게 곡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만. 이게 지금 곡석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은 이게 싫은 거야. 너무너무 싫은 거야.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벙글벙글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렇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때 이 황만근하고 황영성은 좀 반대되네. 그러니까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이거는 싫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그것도 벙글벙글 웃으면서 이거는 이제 아이고 라고 하는 것과 또 반대되는 그러한 태도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만근은 좀 낙천적인 사람 아닌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망근이가 있었으면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망근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온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마을 해관 곁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먹는 여씨 노인도 여씨 노인이 등장하네.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줬다. 아, 여기 공평하게 나누어 줬다. 그러니까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이 걸음을 갖다가 나눠 받았다는 얘기인데 황영서처럼 제가 폈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여기 이제 황영석과 황만근이 전혀 반대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네. 황만근은 공평하게 나누어졌는데 비해서 황영석은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폈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렸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야. 그러니까 이 황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황만근의 성격이 두드러지네. 특히 여시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다.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사회적 약자야. 그런데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단 말이야. 이거는 일종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지. 아, 알겠다. 저거를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말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은 뭐야 일종의 혜택을 입은 거지. 그런데 만근이가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그 혜택을 못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아쉬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 같은 것들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네. 만근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응? 아이들도 나오는데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돼? 이거 무슨 얘기지?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이 사람은 지금 공평무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면 바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잖아. 시비를 물으러 가면 여기서 이제 시비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지. 간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아, 이제 알겠다. 여기서 소꿉장난을 하다가 라고 하는 얘기는 분쟁이 생기는 거네. 분쟁이 생기면 만근이한테 가서 물어봤던 거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분쟁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느냐면 자연의 이법, 즉 공평무사함을 갖다가 배우는 거지. 그런데 만근이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만근이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 또는 물어보나 마나 명약관화한 일을 두고도 여기 명약관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분명한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말인 거잖아. 황만근을 들먹였다. 만근이도 알기다. 아 이거는 좀 그러니까 만근이한테 물어보자 라고 하는 말하고 요거는 조금 반대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망근이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지만 이거는 망근이와 같은 바보도 안다. 뭐 이런 뜻으로 한 말 같아. 그러니까 너도 알아라, 이해해라, 뭐 받아들여라 이런 뜻으로 쓴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망근이를 조금 바보 취급하는 듯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황망근간을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망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 요거는 무의식 중에 황망근의 부재를 인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황망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지. 황망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소는 입맛이 까다로워. 아, 여기 이제 조와 소는 황망근의 어머니, 아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할머니와 손주란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할머니는 황망근의 어머니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손주는 황망근의 아들을 말하는 거지.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여기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라는 얘기는 밥을 안 먹는다 이런 얘긴데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고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을 안 먹어? 무슨 말이지 이게? 함께 두 번 상을 차린 일이 예사였다. 함께 두 번 상을 차려?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이 없이 먹었다? 아, 이제 이해가 됐다. 여기서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았다라는 얘기는 누가 안 먹었느냐면 어머니가 안 먹은 거고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이건 누가 한 거냐면 바로 아들이.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식성이 정반대였던 거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 함께 두 번 상을 차려. 즉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 이렇게 두 번 상을 갖다가 차리는데 이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요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식성이 달랐던 거야. 그래서 두 번씩 차렸던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불편을 감수한 거지. 왜? 어머니와 자식을 위해서 황망근 자신은 불편을 감수한 거야. 대신 어떻게 하는 거야? 본인은 상의 없이 먹었단 말이지. 즉 자신에게는 소홀한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네. 그런데 이 황망근이 남자 아니야? 남자가 상을 차려? 아내가 없나? 그러면 어머니가 있었을 텐데 어머니가 이해를 하질 않고 아들인 황망근이 한다고? 아, 아내가 없고 어머니 봉양을 갖다가 도맡아서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네. 이 황망근이라는 사람은 좀 독특한 성격이네. 황망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앗개비라도 집에 깨어 돌아왔다. 여기 고기를 매달고 돌아왔다 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바로 뭐 때문이냐면 어머니를 갖다가 봉양하기 위한 거였지. 아주 굉장히 정성이 아주 그 갸륵한 그러한 아들이네.